예,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이벤트들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투자의 힌트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요. 우리 시장이 그래도 나름 잘 견뎌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사실 3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올라오고 이게 반복이 되긴 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박스권에 딱 갇혀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올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한 해 동안 계속이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3분기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세계 주식시장의 특징은 실물과 금융의 괴리 축소죠. 작년에는 주가가 실물에 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물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한 4% 정도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무려 45%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나스닥도 44%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벌어졌던 이런 지수들이 먼저 그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시네요. 근데 이런 이유를 이제 우리가 금리 상승에서 찾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본질적으로는 실물하고 금융과 너무 괴리가 벌어졌다. 그래서 그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지금 금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일종의 빌미가 되고 그동안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벌어졌던 이 괴리가 좁혀져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신데요. 왜 굳이 또 3분기로 잡고 계세요? 2분기 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물가가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현재는 2% 이하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를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2분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 IB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7% 가까이 성장한다.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고요. 수요 측면에서 압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국제 유가가 3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곧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2분기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어서면은 이런 그 물가를 보고 아마 3분기부터는 금리가 지금 오르다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좀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로. 지금 1.6%인데 2%도 돌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물론 체감 물가는 상당히 올랐죠.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 2월달에 보니까 19% 올랐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도 미국 물가가 오르면은 방향은 같아요. 우리 물가가 2019년 0.4, 작년 0.5% 소비자 물가 올랐습니다만 올해는 한 1.6%. 이 정도 저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단기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이벤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주죠. FOMC 볼 때 미국 그 전문가들이 FOMC 위원들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지난 12월 달 올해 미국 경제가 4.2% 성장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5% 이상으로 올릴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양이에요, 경기가. 1.8% 예상했는데 한 2% 좀 넘게 이렇게 전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내년까지 한 분만 금리 인상하겠다. 나머지 분은 금리 유지하겠다. 그런 점도표였는데요. 이런 거 물가 상승, 경기 판단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이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지금 저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충격 안 받았어요. 예. 근데 2% 정도 오르면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일드커브 컨트롤 같은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YCC. 예. 그러면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돈 풀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느냐, 예, 달러 가치 하락 쪽을 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연준의 앞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계속적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달러 가치 좀 하락을 유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YCC라는 걸 말씀을 주셨지만 극단적인 카드고 사실 몇 가지 카드가 더 있죠. 이제 예. 연준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카드를 어느 정도 만지작거릴 것이다라는 예. 관점에서 그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시장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장세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월에 끝났다. 이제 고점을 그럼 연내 고점은 찍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내 증시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월 초 중순인가요? 코스피가 장중 3,266까지 올라갔는데 예. 올해 거기 그 선을 크게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2분기까지도 3,000 안팎에서 지루한 조정 보이다가 3분기에는 그 박스권이 조금 더 한 단계 낮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연준이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외국인들이 뭐 원화 가치가 상승,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원화 가치가 상승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환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는데 3분기에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외국인이 많이 우리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글로벌 주식형 펀드 보니까 선진국은 11주 연속 유입이 됐고요. 예, 이머징 마켓 전체도 9주 연속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빠져나간 나라가 우리하고 대만이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보니까 83억 달러 한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왔고요. 대만은 조금 더 많습니다. 94억 달러. 예, 그러면 왜 한국, 대만에서 주식형 펀드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빠져나가느냐. 그만큼 우리 주가하고 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 세계 주가 14% 올랐었는데 코스피는 31%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 보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올라버렸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는데요. 51일째 뭐 팔고 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주식 비중 한 16.8%로 설정해놨는데 작년 말 보니까 한 2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연기금이 전략적 배분, 전술적 배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6.8%가 전략적 배분이라는 거예요. 전술적 배분이라는 건 16.8%로 정해놨더라도 펀드 매니저들이 보기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상하 5%까지 5%포인트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나쁘다면은 5%포인트까지 더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전술적 배분인데 아마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사학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이 전술적 배분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들이 설정한 전략적 배분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물음표를 달아놓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투자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올해는 기대 수익률 좀 많이 낮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작년에가 31%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뭐 비정상적인 경우죠.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로 낮춰야 된다.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의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4 내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올해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고요. 4 내지 5%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배당 중심으로
올해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추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돈을 지키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짧게 남아있는데 혹시 앞서 이제 근거들을 쭉 보면 미국 시장의 강세를 우리가 좀 바라보고 미국 시장의 투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남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PR이 높은 나스닥 조정받고 있고요. 금리가 뭐 1.7%, 8% 가면 S&P가 영향을 받고 저는 2% 넘으면 다우지수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는 여러 가지로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좀 멀리 내다본다면은 저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9년에 미국 주가보다는 아시아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까지 거시적인 흐름 서강대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